여러분 여름철마다 에어컨은 26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건 사실일까요? 놀랍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26도는 오히려 지갑과 건강을 해치는 온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충격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26도가 시원해서 늘 그렇게 맞춰뒀는데 잘못된 거라고요? 네, 바로 그 습관 때문에 수십만 원이 새 나가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68세 박영자 어르신은 여름마다 26도에 맞춰 에어컨을 켰습니다. 한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죠. 20만 원이 넘는 전기세 폭탄이 날아온 겁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에 사는 옆집 어르신은 에어컨을 28도로 맞췄는데 전기요금은 절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긴 걸까요? 바로 전력 소비 곡선이라는 과학적 원리 때문입니다.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낮출 때 전력 소모가 가장 큽니다. 26도는 기계가 계속 무리해서 돌아가는 구간이고 28도는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온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28도가 에어컨에게 숨 쉴 틈을 주는 온도인 셈이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집 에어컨은 몇 도로 맞춰져 있나요? 혹시 아직도 26도가 적당하다는 말만 믿고 매달 고지서를 보고 한숨 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챕터의 핵심은 이겁니다. 26도는 상식이 아니라 착각이고 28도가 진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온도가 바뀌면 숙면의 질까지 달라진다는 놀라운 사례를 공개하겠습니다. 더 덥게 맞췄는데 오히려 더 잘 잔다. 믿기 힘들겠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에어컨 온도를 높이면 더워서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한 연구팀은 60세 이상 참가자들에게 각각 26도와 28도의 방에서 하룻밤을 자게 했습니다. 26도 방에선 대부분이 뒤척이며 숙면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28도 방에서는 체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온도가 낮으면 몸이 외부와 체온 균형을 맞추려 하면서 긴장 상태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28도는 체온 변화가 덜하고 땀 분비도 최소화되면서 수면 주기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온도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됐습니다. 26도에서 자면 새벽에 꼭 한 번씩 깼는데 28도로 바꾸고 나선 아침까지 푹 잤어. 이렇게 체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요즘 들어 자주 깨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단순히 온도 설정 하나만으로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원하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닙니다. 몸이 편안해야 잠이 오는 겁니다. 그 온도가 바로 28도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왜 28도가 에어컨 전력 소비와 직결되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온도를 조금만 올렸는데 전기요금이 반이나 줄었다고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비밀은 바로 에어컨의 전력 소비 곡선에 있습니다.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26도로 맞추면 기계가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야 하지만 28도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볼까요? 26도는 계속 달리기만 하는 자동차와 같고 28도는 신호등에서 잠시 멈추며 연료를 아끼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같은 거리를 달려도 연비가 전혀 다르죠.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에어컨 설정을 1도만 올려도 약 7%의 전력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6도와 28도의 차이는 무려 14% 이상,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매달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럼 왜 지금까지 26도가 적정 온도라고 알려졌던 거지? 사실 2030년 전 구형 에어컨이 보급되던 시절의 기준이 그대로 굳어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버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28도가 기계 수명과 효율 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집 에어컨은 혹시 여전히 26도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습관이 바로 전기세 폭탄의 주범일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8도는 더위 참기가 아니라 전력과 지갑을 지키는 과학적인 선택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우리가 자주 놓치는 습도와 체감 온도의 숨은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똑같은 28도인데 어떤 날은 시원하고 어떤 날은 숨막히게 덥다. 왜 이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습도 때문입니다.
온도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습도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 장마철을 떠올려 보세요. 기온은 28도지만 습도가 80%에 가까우면 사람은 실제로 32도 이상의 체감 온도를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습도가 4050%라면 28도는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실험에서도 밝혀졌습니다. 28도의 습도를 50%로 맞췄을 때 노년층 참가자들의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었고 땀 배출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28도라도 습도가 높으면 오히려 더 불쾌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쉽게 말해 28도는 습도 조절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하는 온도라는 거죠.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집에 습도계를 두고 계신가요? 만약 없다면 작은 가습기나 제습기를 활용해서 온도 습도를 함께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름 냉방의 열쇠는 온도 하나가 아니라 온도와 습도의 균형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왜 노년층에게 28도가 최적의 온도인가? 그 의학적 근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딱 알맞은 온도는 무엇일까? 수십 년간 의료 현장에서 연구해온 결과 노년층에게 가장 안전한 여름 온도는 28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한의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여름철 체온 심장 박동혈압 측정 결과 28도 환경에서 심장 부담이 최소화되었고 열사병 위험도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26도 이하에서는 신체가 오히려 냉방 스트레스를 받아 혈압이 급격히 변동하고 30도 이상에서는 체온 조절이 힘들어져 뇌졸중과 탈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즉 28도가 황금 균형 온도라는 거죠. 한 전문의의 말을 들어볼까요? 노년층은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은 세대보다 떨어집니다. 실내 온도를 28도로 유지하면 심장과 혈관의 부담이 줄고 수면질도 높아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가톨릭대 가정의학과 박성우 교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름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자다가 식은땀에 깬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집안 온도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8도는 단순히 전기세 절약이 아니라 노년층 건강을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28도 설정이 의외로 가져오는 또 다른 혜택, 바로 에어컨 소음과 수명 연장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을 켜면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게 뭘까요? 바로 소음입니다. 밤에 켜두면 웅웅거리는 소리에 숙면을 방해받는 경우 많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어컨 온도를 28도로 설정했을 때 소음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에어컨은 온도를 낮출수록 강하게 그리고 자주 가동됩니다. 반면 28도로 맞춰두면 인버터가 천천히 고르게 돌아가면서 소음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음이 줄어들면 수면 질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무엇보다 에어컨 자체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2426도로 매일 풀가동한 가정의 에어컨은 평균 7년 만에 교체해야 했지만 28도로 안정적으로 가동한 가정은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28도는 전기요금을 아끼는 것뿐 아니라 소음 스트레스와 가전 교체 비용까지 줄여주는 숨은 보너스라는 거죠.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지금 쓰는 에어컨 몇 년째 사용 중이신가요? 만약 교체 주기가 점점 빨라진다면 그 이유는 낮은 온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정리합니다. 28도는 사람의 건강뿐 아니라 기계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온도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집에서 어떻게 28도를 실천할 수 있는지 단계별 설정 시간대별 조절 선풍기 활용법까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8도 알겠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맞추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낮에는 28도 고정. 한낮의 더위가 가장 심할 때 에어컨을 28도로 맞추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에어컨이 공기를 식히면 선풍기가 바람을 순환시켜 체감 온도는 2도 정도 더 내려갑니다. 즉 실제로는 26도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2단계 잠자기 전 1시간. 자기 전엔 실내 온도를 2728도로 유지하세요. 에어컨의 강풍이 아니라 약풍이나 제습 모드로 두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밤새 강하게 틀면 냉방병이 생기지만 은은한 바람은 오히려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돕습니다. 3단계 아침 기상 후.
햇볕이 들어오기 전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주세요. 실내 온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면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더워질 때 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단계 전기세 절약 팁.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해 햇볕을 차단하면 에어컨 사용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실외기 주변에 그늘을 만들어주면 에어컨 효율이 10% 이상 높아집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집에서 아직도 24도 냉방을 고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정리합니다. 28도는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습관이며 선풍기 블라인드와 함께 활용할 때 진짜 힘을 발휘한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렇게 절약한 에너지가 어떻게 정부 지원금과 전기세 할인 혜택으로 이어지는지 숨은 혜택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8도로 절약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곧바로 내 지갑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에너지 절약 가구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가정은 여름철 전기요금을 일정 금액 자동으로 감면받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매달 1만 원 이상 절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효율 가전 환급 제도입니다. 냉방 효율이 높은 인버터 에어컨을 사용하고 28도로 절약 운전을 하면 정부에서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줍니다. 즉 오래된 에어컨을 쓰느니 새로 교체하면서 혜택을 받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죠. 셋째, 지자체별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비를 따로 지원해 줍니다. 28도로 설정해 에너지를 아낀다면 이런 혜택과 맞물려 실제 체감 지출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아직 모르고 계시진 않나요? 지원금은 아는 사람만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정리합니다. 28도를 지키면 단순히 전기세 절약을 넘어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져 2중 3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천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세요. 에어컨 온도는 기본 28도에 맞추셨나요? 낮에는 선풍기와 함께 활용하고 계신가요? 잠자기 전 강풍 대신 약풍 제습 모드로 설정하고 계신가요? 아침 환기를 생활 습관으로 만들고 있나요? 커튼과 블라인드로 햇볕 차단을 하고 계신가요? 실외기 주변에 그늘을 만들어 두셨나요? 정부 지원금 전기세 할인 혜택을 꼭 확인하셨나요? 이 7가지를 체크해 두신다면 28도 냉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직접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개나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나는 3개 실천 중 혹은 오늘부터 전부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 정리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름 전기세와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렇게 실천한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생한 사례와 변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28도가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여름 내내 에어컨을 24도에 맞춰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전기세 폭탄. 매달 20만 원 이상이 고정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습관을 바꾸고 에어컨을 28도로 올렸습니다. 그 대신 선풍기를 함께 사용했죠. 한 달 뒤 고지서를 확인한 순간 무려 절반 가까이 절약된 걸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수면 장애로 고생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차갑게 틀어놓은 에어컨 때문에 오히려 몸이 떨리고 자주 깼던 겁니다. 그런데 온도를 28도로 바꾸고 취침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 이후에는 땀에 젖지도 않고 새벽에 깨는 일도 줄었습니다. 숙면이 가능해진 것이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에어컨 소음이 거슬려 늘 불편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강풍에 가까운 낮은 온도 설정 탓이었죠. 그런데 28도로 맞추자 기계가 가볍게 돌아가면서 소음이 크게 줄었습니다. 조용한 밤을 되찾고 동시에 전기세까지 아낀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그냥 시원해야 해라며 낮은 온도를 고집하시진 않았나요?
이제는 온도를 올리는 것이 진짜 절약이자 건강이라는 사실 직접 느껴보실 차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정리합니다. 실천한 사람은 돈도 건강도 생활의 질도 함께 얻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변화가 단순한 생활 팁을 넘어서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의견으로 어떻게 뒷받침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절약된다더라 하는 말만 믿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국내 냉방환 경의학 연구의 권위자인 김현호 박사 환경의학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어컨을 2425도에서 계속 가동하면 기계는 쉴 틈 없이 돌아가며 전력을 과다하게 소비합니다. 하지만 28도로 맞추면 인버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즉, 낮은 온도일수록 전기 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인체 건강 측면에서도 28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사님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노년층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에어컨을 너무 차갑게 맞추면 혈관이 수축해 혈압 변동이 커지고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하지만 28도는 안전하면서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덜 시원해도 참으라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건강한 선택이 바로 28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전기세 아끼려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사실은 편안함과 절약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정리합니다. 28도는 불편을 참는 절충안이 아니라 과학이 증명한 최적의 해법이다. 다음 챕터에서는 28도를 유지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 습도와 체감 온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도가 같아도 더 덥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습도 때문입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같은 28도라도 습도가 70% 이상이면 체감 온도는 무려 31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습도가 4050%대라면 훨씬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여름철 장마 기간 같은 집에서 같은 28도로 설정했는데 한 달은 너무 끈적거려서 불편했고 다른 달은 훨씬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제습기와 환기였습니다. 전문가 이정민 박사 기후환경학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체온 조절은 땀이 증발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하지 않아 같은 온도도 덥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습도를 낮추면 덜 덥게 느끼면서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지금 집에서 온도만 신경 쓰고 습도는 무시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실 28도 원리의 핵심은 온도와 습도를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정리합니다. 28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습도와 함께 맞춰야 비로소 완성된다.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 데이터로 확인된 노년층 건강과 28도의 상관관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온도가 단순히 전기세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여름철 25도 이하의 강한 냉방 환경에 오래 노출된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혈압 변동이 평균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2728도에서 생활한 그룹은 혈압 변화가 훨씬 완만했고 심장 부담 역시 낮았습니다. 또한 수면연구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28도 환경에서 잠든 고령자의 수면 중 각성 횟수는 평균 2회 이하였지만 25도 이하에서는 5회 이상 깼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더운 게 아니라 오히려 차가운 냉방이 숙면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전문의 박성훈 내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적으로 닿으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28도는 안전하고도 쾌적한 생활 온도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시원해야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사실은 그 반대, 적당히 따뜻해야 더 건강하다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정리합니다. 28도는 전기 절약뿐 아니라 노년층의 혈압과 숙면을 지켜주는 건강지킴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28도의 또 다른 보너스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을 켜놓고 잠들었을 때 웅하는 소음 때문에 신경 쓰인 적 있으시죠? 사실 이 소음도 온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온도를 25도 이하로 낮추면 에어컨은 강하게 돌아가며 모터와 팬 소음이 커집니다. 반대로 28도로 설정하면 에어컨이 천천히 회전하기 때문에 소음이 줄어들고 기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가전제품 전문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에어컨을 25도로 계속 가동했을 때보다 28도로 맞춰 사용할 경우 컴프레서의 수명이 평균 1.5배 연장된다고 합니다. 즉 조용하게 오래 쓰는 비결이 바로 28도 설정이라는 거죠. 전문가 이현우 전자공학 박사는 말합니다. 28도는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온도입니다. 소음이 적으니 수면 질이 올라가고 제품 수명까지 늘어나니 전기세 절약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시원해야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덜 시원할수록 더 조용하고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정리합니다. 28도는 사람의 건강뿐 아니라 가전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온도라는 것. 다음 챕터에서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28도 실천 매뉴얼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온도 설정 습관 바꾸기. 처음엔 무조건 2425도로 맞추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원을 켜자마자 28도로 고정하세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둘째, 시간대별 조절. 낮에는 햇빛이 강하니 에어컨을 켜되 밤에는 선풍기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취침 시에는 에어컨을 28도로 맞추고 선풍기를 천장 쪽으로 약하게 틀어 공기를 순환시키면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셋째, 습도 관리. 습도가 높으면 28도도 덥게 느껴집니다. 이럴 땐 제습기를 활용하거나 에어컨의 제습 모드를 활용하면 체감 온도가 훨씬 쾌적해집니다. 전문가 김은정 가정의학과 의사의 조언입니다. 노년층은 단순히 시원함이 아니라 안정된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도는 28도, 습도는 5060%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지금 집 에어컨은 몇 도로 맞춰져 있나요? 28도로 조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메시지 정리합니다. 28도 실천 매뉴얼은 온도, 습도, 시간대 조절이라는 3단계 습관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정부 지원금과 전기세 할인 혜택까지 활용하는 똑똑한 절약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28도로 에어컨을 쓰는 습관만 가져도 전기세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정부 지원금과 할인 제도까지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우선 전기요금 복지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정은 매달 일정 금액의 전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방 사용량이 늘어나는 걸 고려해 추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둘째, 효율 가전 환급 제도. 에너지 고효율 등급 제품을 구입하면 구입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버터 에어컨을 새로 바꿨다가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지역별 여름철 전기세 지원금. 몇몇 지자체에서는 폭염 대비 차원에서 어르신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한 번만 문의해도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박진수 에너지정책연구원은 강조합니다. 전기세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이나 할인 제도를 제대로 챙겨보셨나요? 아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셨을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 정리합니다. 28도 절약 습관 정부 지원 제도 활용 전기세 폭탄 방지 공식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실천 독려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내 생활 속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에어컨 온도는 기본 28도로 설정되어 있나요? 둘째, 낮과 밤에 맞춰 시간대별로 조절하고 있나요? 셋째, 습도는 5060% 사이로 유지되고 있나요? 넷째, 선풍기와 제습기를 함께 활용하고 있나요? 다섯째, 정부 지원금 할인 제도는 꼭 확인하셨나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전기세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여름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실천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전원 켜자마자 28도로 고정하기. 단 이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 이수영 가정의학과 의사는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반복 습관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온도 습관 하나가 심장혈압 숙면까지 좌우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오늘 집에 돌아가면 에어컨 리모컨부터 꺼내어 28도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의 메시지 정리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지금 바로 28도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여름을 지혜롭게 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습관이 가져올 장기적 효과와 생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당장의 전기세 절약과 여름철 건강 관리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28도 습관이 가져올 장기적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안정. 매달 전기세가 줄어드는 것은 작은 차이 같지만 1년, 5년, 10년을 모아보면 큰 돈이 됩니다. 매달 3만 원 절약 10년 360만 원. 이 돈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작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전제품의 수명 연장. 에어컨을 과도하게 돌리면 압축기가 손상되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하지만 28도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면 기기의 부담이 줄어 최대 5년 이상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셋째, 신체 건강의 긍정적 변화. 한 연구에서는 28도 환경에서 숙면 시간을 늘린 그룹이 혈압 안정, 수면의 질 개선,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단순히 온도를 조절하는 습관이 몸 전체의 리듬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 정민호 내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적은 작은 습관의 방치입니다. 28도 습관은 단순한 절약법이 아니라 미래 건강을 위한 예방 투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10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 답은 이미 손 안의 리모컨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정리합니다. 28도는 순간의 절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과 삶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이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이 경험한 생생한 사례와 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론만으로는 체감이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28도 습관을 실천한 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72세 김성호 씨. 김 씨는 매년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으면 한숨이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28도 습관을 알게 되어 지난 여름부터 실천했죠. 그 결과 전기세는 이전보다 약 40% 절약, 무엇보다 밤마다 깨던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 68세 이정희 씨. 원래는 더위에 약해 에어컨을 24도로 맞추고 생활했는데 늘 목이 붓거나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온도를 28도로 바꾸고 선풍기를 함께 활용한 뒤 몸 상태가 훨씬 안정되고 두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할머니 집에 오면 추워서 싫다고 말하곤 했는데 28도 설정 이후 오히려 시원하고 편하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만족한 거죠. 전문가 박영은 가정의학과 의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실제 환자분들 중에도 28도를 꾸준히 지킨 후 고혈압 약을 줄이거나 불면 증세가 완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약보다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단순히 온도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 삶이 달라진 분을 보신 적 있나요? 만약 없다면 바로 여러분이 그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정리합니다. 28도 습관은 책 속 이론이 아니라 이미 많은 이들이 증명한 생활의 지혜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습관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최종 결론과 행동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28도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왔습니다. 전기세 절약, 숙면, 건강, 그리고 삶의 질까지. 작은 온도 조절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느껴지시나요? 마지막으로 실천을 위한 행동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어컨 온도는 무조건 28도로 고정하세요. 둘째, 낮에는 바람 세기를 약하게, 밤에는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세요. 셋째, 습도는 제습기나 환기로 5060%를 유지하세요. 넷째,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함께 활용하면 체감 온도는 2도 낮아집니다.
5째,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지원금과 할인 혜택을 꼭 챙기세요. 전문의 이수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평생의 건강을 만듭니다. 28도 습관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리모컨을 들어 28도로 설정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의 메시지 정리합니다. 28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건강과 행복 그리고 경제적 여유를 지켜주는 생활의 지혜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름을 견디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름을 즐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차이는 단 1도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